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홈쇼핑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현대홈쇼핑 연매출 2조 2070억원, 영업이익 1297억원, 당기손익은 859억원, 유통공룡 현대백화점 그룹의 홈쇼핑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홈쇼핑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홈쇼핑 신약 점유율로는 18년 매출 기준 1위 CJ E&M, 2위 GS홈쇼핑, 그리고 3위가 현대홈쇼핑으로 업계 3위입니다. 그 뒤로 롯데, NS,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최근 5개년 현대홈쇼핑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매출 약 9천억원, 당기손익은 1천억원대에서 2017년 1조를 돌파하고 2019년에는 매출 2조 정도, 당기손익은 800억원대를 올리고 있는데 2019년에 갑자기 매출이 2배로 오른 이유는 현대홈쇼핑이 옛날에 한화 LNC를 현대 LNC로 인수하면서 그 매출이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현대 LNC 부문 1조 939억원을 빼면 실제 홈쇼핑 부문 매출은 1조 330억원 정도로 견고한 수준의 매출과 당기손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안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으니 당연히 홈쇼핑 매출도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올해 1분기 실적도 살펴보니 현대홈쇼핑의 1분기 매출은 다행히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소폭 증가했어요. 서프라이즈로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에 맞춰 성장을 해주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홈쇼핑으로 대체 뭘 그렇게 많이 샀나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닌 생활용품을 홈쇼핑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2020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생활용품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 361%가 증가했다고 해요. 손소독제, 황사마스크, 세제, 치약 등의 생활용품을 홈쇼핑에서 구매하기 시작했고 전해수기, 레이저 살균기,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의 생활가전과 가정 간편식 등의 가공식품 취급고도 각각 304%, 275%가 늘어났다고 해요. 홈쇼핑으로 사람들이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현대 홈쇼핑도 일반식품 취급고가 전년 대비 126% 증가, 건강식품 61.1%, 패션 41.2%, 주방용품 22.1%로 식품 관련 취급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홈쇼핑이 이커머스 침공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비대면 유행으로 인해 기존 유통이 소비 침체를 입어도 별로 타격 안 입는 거 아니냐? 완전 꿀인데? 라며 기대를 해볼 수 있었으나 주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2014년부터 지금 주가가 쭉 우하향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리자리 기업훈터 리포트 롯데 홈쇼핑 편에서 온라인과 홈쇼핑은 RBSI가 2016년부터 100 이하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서 질병으로 인한 비대면 유통이 불러일으킨 홈쇼핑 업계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앓는 고충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유통신의 변혁이 일어난 올해 1분기 이후 다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져온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소매유통업 코로나19 쇼크, 잘나가던 온라인 쇼핑마저 잿빛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가 66으로 200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다고 합니다. 특히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던 부동의 온라인 홈쇼핑의 수치도 84로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내수 경기 불황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던 온라인 홈쇼핑마저 2분기에는 실적 악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먼저 TV 홈쇼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홈쇼핑 시장이 성장을 멈췄죠. 연간 성장률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4년 3.7%, 2015년 3.6%의 성장률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TV를 안 보기 시작했거든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TV와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10대에서는 알려진 대로 모바일이 51.3%, TV는 13.9%로 시청시간이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전체 응답자의 58%는 1년 전보다 TV 시청시간이 줄었고 30대에서 TV 시청 감소응답 비율은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믿었던 40대마저 TV 시청이 줄고 유관산업들이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홈쇼핑 매출 역시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V 홈쇼핑 전체 취급액이 TV 방송이 10조 정도면 모바일은 거의 7조 정도로 따라가고 있고 해가 갈수록 모바일과 TV 사이의 갭이 줄어들고 있어요. 업계 1위인 GS홈쇼핑은 아예 모바일 부문 매출이 홈쇼핑 부문의 매출을 앞지르기도 했으니까요. 현대 홈쇼핑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을 이끄는 부문 역시 모바일과 티커머스인데요. 2019년 현대 홈쇼핑의 취급고는 3조 9,126억원인데 그중 모바일은 1조 1,614억원, 티커머스는 3,41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모바일은 21.1%, 티커머스는 42.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42%나 증가한 티커머스의 경우 온라인 쇼핑 시대에서 TV로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2013년 250억원에 불과했던 티커머스 매출이 2016년 약 1조 원을 거쳐 2018년 2조 8천억원까지 커졌고 2019년에는 4조 원대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대홈쇼핑도 2015년 4월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라는 채널을 개설하면서 TV로도 양방향 소통을 이끌 수 있는 티커머스를 통해 유통 흐름을 따라잡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양방향 소통의 티커머스가 기존 TV 홈쇼핑에 대해서
현대에서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 송출업자들과 홈쇼핑 간 풀어야 할 송출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2019년 11월 현대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에 LGU+와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현대홈쇼핑의 티커머스 방송을 송출하던 LGU+가 현대홈쇼핑의 기존 10번 TV 채널 사용료를 20%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LGU+ 측은 제시한 송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현대홈쇼핑에 통보했고, 현대홈쇼핑 측은 계약금과 채널 유지를 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U+는 3년 만에 수수료를 2배 가까이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채널 번호 28번으로 밀리고 말죠. 이것은 단순히 현대홈쇼핑만 겪는 고충이 아닙니다. 매년 인상되는 송출료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홈쇼핑사들의 말 못할 고충이었거든요. 송출 수수료는 10년 새 4배가 올랐고, IPTV 매출 중 송출 수수료 비중은 무려 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18년 TV홈쇼핑사들은 방송 매출의 46.8%를 송출 수수료로 지불했습니다. 100원을 벌어도 50원 가까이는 송출 수수료로 지불한다는 의미죠. 물론 IPTV 측 입장은 가입자가 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송출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확실한 것은 일반 TV홈쇼핑에서 빠지고 있는 매출을 잡으려 부정하고 있는 티커머스도 이미 영업이익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져 있는 홈쇼핑 입장에서는 수수료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티커머스도 현재 침체하고 있는 TV홈쇼핑의 완벽한 대안인지는 의문이란 것이죠. 아니, 그러면 티커머스도 힘든 상황인데 그럼 커지고 있는 모바일 방송을 통해서 폰쇼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보통 우리들의 생각은 이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바로 질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유통이 확산되면서 이 부분이 홈쇼핑뿐만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유통이 같은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TV 홈쇼핑처럼 물건을 파는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소비 문화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TV 홈쇼핑과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 하고 살펴봤더니, 전문 쇼호스트가 방송하는 TV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직접 방송을 하고, 스튜디오가 필요한 홈쇼핑과는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촬영이 가능해 공간에 제약이 덜하고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고, 특히 유튜브에 익숙한 2030 세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 온 유행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는 다름 아닌 저기 대륙의 먼지형들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무려 75조 원에 달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시진핑 형이 라이브 커머스 촬영 스튜디오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장난 방송은 아니란 거죠. 비대면 유통이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연스레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는 3월부터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라이브 커머스 기능을 지원하고, 카카오 역시 톡딜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정식 출시 검토 중입니다. 오프라인 시장의 대형 유통업체와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19년 12월부터 하루 2번씩 매장에서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가 실시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현대백화점 역시 3월부터 네이버 라이브를 통해 백화점 상품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판매했습니다. 한 정장 브랜드를 첫 방송 1시간 만에 한 달 매출의 30%에 달하는 1천만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옛날에는 영상을 보고 물건을 산다는 것이 TV 채널로서 홈쇼핑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4G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너도 나도 영상을 틀 수 있고 영상으로 물건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쏘아올린 비대면 유통 시대에서 더 이상 V커머스, 비디오 커머스, 영상 커머스가 홈쇼핑만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죠. 영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유통 채널에서 홈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홈쇼핑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단계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4G가 도입이 되면서 영상은 더 이상 TV만의 것이 아니라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V커머스는 당연스럽게 홈쇼핑만 영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가 되었고, 비대면 유통이 유행으로 번지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들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영상으로 V커머스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이 되면서 홈쇼핑은 새로운 경쟁자가 뜬 것이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볼 것은, 이렇게 영상으로 물건을 사는 것, V커머스가 유행처럼 번진다면은 당연스럽게 홈쇼핑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홈쇼핑에서 지갑을 여는 세대가 40, 50대가 줄을 이루었다면은 이제는 비디오 커머스가 전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홈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이죠. 전 세대가 V커머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홈쇼핑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쇼핑 아무쪼록 변하는 시대에서 떠오르는 비디오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www.catch.co.kr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